세계적으로 지능형 차세대 유탄 발사기가 주목받으면서 개발 붐이 불었었죠. 당시 그 선두에 선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와 개발비 이슈 등등으로 실패가 거듭되며 천조국 미국조차도 개발에 도전하다 문자 그대로 엎어졌어요. 2번이나. 그런 미 육군이 최근 PGS, 즉 정밀 유탄수 체계 프리시전 그레네디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유탄 발사기 체계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미 육군의 숙변,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미 육군 차세대 유탄 발사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이 행복하게 꿈을 꾸면서 잘 수 있게 합니다. 미 육군은 원래 1990년대부터 기존의 40mm 단발 유탄 발사기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유탄 발사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꾸준한 개발 시도가 이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 육군 최초의 시도인 XM-29는 반자동 연속 사격이 가능한, 한마디로 방아쇠만 당기면 팡팡팡 하고 나가는 거예요. 유탄이 20mm 공중 폭발 유탄과 5.56mm 소총을 결합한 지능형 복합화기로서 원래 미 육군이 어마어마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는 아예 소총을 다 이걸로 바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진짜. 그러나 예산 초과와 중량 초과로 위기에 봉착했는데 설상가상 위력마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실망이 마구 섞이면서 결국 완성도 되기 전에 취소돼 버리는 비운을 맞았는데요. 이 첫 번째 아픔이었던 XM-29의 실패를 딛고 미 육군은 다시 또 한 번의 시도에 나섭니다. XM-29의 위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력에 집중을 했습니다. XM-29와 달리 소총 부분을 없앤 순수한 반자동 유탄 발사기로 25mm 공중 폭발 유탄을 발사하는 XM-25를 개발해서 대체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총을 빼고 유탄 발사기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확보한 여유 무게를 위력을 늘리는 데 집중을 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것도 또 예산도 비싸지고 무게도 비싸지고 일정은 늦어지고, 그리고 또 막상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실전 테스트를 했더니 이것도 또 위력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결국 당초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미 육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탄 발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40mm 유탄 발사기죠. 베트남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미 육군 및 나토 국가 대부분 국가의 중요한 군대 화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발씩 장전해서 쏘는 단발식이에요. 한 발 딱 쏘고 탄피 빼고 또 넣고 또 쏘고, 그러다 보니까 발사 속도가 느리고 또 곡선을 크게 그리면서 날아가는 곡사화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리를 가늠해서 조준해서 발사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숙달이 필요한 편이죠. 여기에 지면에 닿으면 폭발하는 충격신관을 사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엄폐물 뒤에 숨은 적에게 주는 피해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사용되는 폭약의 양에 비해서 살상 반경이 적어요. 왜냐면은 땅에 닿아서 터지면은 그만큼 살상 반경이 지면에 흡수돼서 좀 부족해진 면이 있거든요. 미 육군의 고민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XM-29나 XM-25를 개발해서 배치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저런 문제로 실패하고 오늘날까지도 미군은 40mm 유탄 체계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 육군의 개발 목표는 뭔가요? 예, 미 육군은 XM-29와 XM-25에서 기대했던 사양을 이번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공중 폭발이 가능한 지능형 탄약을 사용하는 사거리 500m짜리 유탄 발사기 채택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40mm 유탄은 한 200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도 확 길어졌죠. 다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사용 탄약의 구경이나 규격을 미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0mm에서 40mm 사이의 다양한 유탄들이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탄 발사기의 탄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거는 대인용 고폭탄인데 지난 20몇 년 동안 꿈꿔왔던 공중폭발 유탄의 컨셉이 기본적으로 계승이 됩니다. 공중폭발 유탄은 말 그대로
쏘기 전에 미리 조준하면 거리가 나오고 그 거리를 자동으로 유탄에 입력해서 쏘면은 유탄이 정해진 거리만큼 날아가지고 빵 터져요. 말 그대로 공중에서. 그러면 이게 뭐가 장점이냐? 참호라든가 엄폐물 뒤에 숨은 적을 머리 위에서 파편을 쏟아본다는 거죠. 즉 니들은 숨어도 소용이 없다.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건. 사실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 뜻대로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전자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작고 신뢰성 있는 전자신관이라든가 사통장치들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옛날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론 요격탄도 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총보다는 안에 폭발하는 작약도 들어있는 유탄 쪽이 이 드론을 상대하기에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한 거고, 공중폭발 유탄이면은 이론상으로는 드론을 딱 맞추진 않아도 드론 근처에서 빵 터지면은 그 파편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을 테니 그런 컨셉으로 드론을 요격하고 싶은 거 아니냐 싶지만 아직 그건 모르고, 그 외에도 수십 미터 이내 근거리에서 쓸 수 있는 근접 전용 탄약이라든가 가능한 뭐 연막탄 같은 다목적 탄약들도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XM25나 XM29는 훈련탄 외에는 실전용의 다양한 탄약들이 요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40mm 유탄을 완전히 대체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개발 중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PGS에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벨기에의 FN사, 미국의 나이츠사와 MARS라는 업체 등 총 5곳의 후보 업체가 PGS를 두고 경쟁 중이고, 이 5곳을 3곳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이제 2025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GS가 과연 과거 20몇 년 동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미지수인데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기술이 현저히 고도화되는 건 사실이죠. 과연 이번 PGS도 예전처럼 폭망할 것인지, 아니면 미 육군의 새로운 분대화기로 수건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